안녕하세요. 샤롯코치 임혜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겨울방학이라 아이들 챙겨주시느냐 바쁘시죠? 오늘 인스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청계산에 곤드레밥 맛있게 하는 데 있거든요. 가면 불고기 조금하고 곤드레밥 2인분, 된장찌개도 맛있고요. 오늘은 특히 겉절이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곤드레밥에다가 강된장을 살짝 비벼서 그거를 뭐 김에 싸먹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살짝 비벼만 먹어도 맛이 괜찮아요. 불고기도 적당해요. 가격은 그렇게 먹었을 때 2인분에 41,000원인 것 같아요. 네, 1인당 한 2만원 꼴인 거죠. 네. 밑반찬도 전체적으로 다 괜찮고, 특히 이제 한식 좋아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많습니다. 항상 웨이팅 해야 되는 데고, 그리고 그래도 오늘은 조금 일찍 갔더니 나쁘지 않았어요. 여름에 뭐 청계산 가시는 그 등산객들은 거의 필수 코스로 많이 오는 데예요. 그래서 청계산 곤드레집 아주 유명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레아스님이 방금 점심 주고 쓰러졌다고요? 아니 근데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요. 겨울방학.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너무 힘들죠? 기본적으로. 자, 봅시다. 정리 좀 할게요. 네. 네. 훈미님, 네, 어서 오시고요. 나다연니님, 네. 나다연니님인가요? 네. 네. 그 다음에 SUANNE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김MK님, 네, 테스트 0818님, 안녕하세요. 나른한 오후입니다. 네. 베이비, 3, 또 1. 아이가 셋이고 강아지 한 마리 키우시나요? 코치님, 립 컬러와 니트 색이 너무 예뻐요. 짧은, 약간 볼레로 같은 짧은 길이의 니트인데, 사실은 좀 불편해서 잘 안 입는데, 오늘은 그냥 조금 빨갛게 하고 싶어서 했고, 립은 아래에만 살짝 바르고, 네, 립그로스, 네. 네, BYEONK님 어서 오세요. 네, HJ맘님이 안녕하세요 코치님, 빨간색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네,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네, 근데 얘가 예쁜 빨강이에요. 캐시미어인데 지금 화면보다는 더 어두운 색이에요. 화면은 약간 어떻게 나오나요? 약간 주황에 더 가깝게 나오죠. 근데 그냥 쨍한 빨강은 아니고 약간 톤 다운된 큐트, 네, 피글리트님, 네, 슉슉 0515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잠깐만요. 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네. 그 다음에, 네. 엘무80님, 안녕하세요. 마침 라이브 할 시간이 맞았네요. 럭키비키입니다. 네이비, 12.33님, 네. 주화팡님, 운이 좋네요. 코치님을 만나다니. 미니씨, 00님, 코치님 반갑습니다. 매번 라방 때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히터 좀 켜고 올게요. 잠깐만요. 네.
촌스러워서 안 킬까 했더니 좀 춥네요. 네. 초등 졸업식을 앞두고 있어 걱정도 많고 막막합니다. 조언 많이 해주세요. 네오, 예, SOKIDOKI님. 늘 명확한 코칭의 엄지척입니다. 이지벅 레드세요. 이지벅 레드라 뭔지 몰라서 제가. 현희준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강의 듣고 초등 1학년을 잘 마쳤습니다. 겨울방학도 준비 잘해서 보내려고요. 늘 긍정 에너지 감사합니다. 1학년 마쳤어요? 잘했어요. 초3 올라가는 남아 엄마예요. 히터 빵빵하게 트시고 명코칭 부탁드릴게요. 저희 사무실이 전체적으로 건물이 히터 공사를 해가지고 히터가 너무 뜨겁게 나와요. 예, 중간에 끌어나갈지도 몰라요. 네. 자, 그 다음에 칙치미님이 안녕하세요. 예, 제이님. 예전에 대치 사거리에서 남편분과 걸어가시는 거 마주쳐서 혼자 너무 반갑게 인사드린 적 있어요. 예. 요즘 제가 그 동네를 잘 산책하고 운동 겸 걸어 다니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아는 척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지나쳐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산책을 많이 해요. 요즘은 좀 추워서 덜하지만 보통 날이 좋을 때는 많이 걷거든요. 예, 아마 지나가다 많이 만날 거예요. 인사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이유엔, 예, 은하수님, 예,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래도 자녀교육 Q&A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라이브에서 자녀교육 Q&A를 하고, 또 그 영상을 우리 감독이, 예, 릴스로 만들어서, 우리 인스타에 올려드리고 있죠. 그걸 여러분이 또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인스타로는 이제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요즘 새롭게 제가 브이로그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브이로그를 단순하게 어디를 갔다, 내가 무엇을 했다, 이런 브이로그가 비디오 블로그예요. 비디오 블로그. 비디오로 일기를 쓰는 거예요. 브이로그의 뜻은. 예.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정보 위주로 많이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양재천을 보여드려도 양재천에서 어디 식당에 가라. 아니면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제가 다음 주에 올라갈게 타워팰리스 맛집을 다 정리해서 제가 브이로그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비엔나 1900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미술전시회 보고 왔어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또 그거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팟캐스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여러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인스타는 저희 멤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스타 들어가시면 왕관 표시되어 있는 데가 회원이거든요. 가입하셔서 또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예비 초3, 네, 영유 1년차, 그러니까 7세만 영유를 다닌 거예요. 영어는 주 2회, 교과 수학을 2회, 사고력을 1회, 운동,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논술학원을 같이 보내자는데 예비 초3이 하기에 괜찮을까요? 논술보다는요, 영어 비중을 좀 더 늘리실래요? 지금 3학년 되는 거잖아요. 1학년 때, 2학년 때 어떻게 영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영어를 계속 영어 주2에 이 정도 했다면 전체적인 학습량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학원은 안 가셔도 되고요. 오히려 저라면 네, 영어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오히려 과학 실험하는 학원 그런 데를 오히려 보낼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유아 초등 과학 그리고 영재원 이런 특강을 조금 게스트 모셔서 할 거거든요. 예,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라방을 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답을 들으신 분들은 예, 답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지금 패드를 2개 놓고 여러분 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BYEONK님 7살 남아 대구 수성구입니다. 사고력 수학학원
필즈, 소마 레벨 테스트 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 더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혹시 팁이나 조언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선택은요, 엄마가 하는 것보다 아이가 하는 게 더 좋아요. 물론 사전에 엄마가 그 두 학원의 1년 과정의 커리큘럼을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교육과정이 우리 아이한테 적합하나, 또는 학생 관리라든가 아니면 원내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학생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아니면 구성원과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예를 들어서 같이 어울리는 게 되게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약간 또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이랑 같이 필즈도 가보고 소마도 가보고 학원을 먼저 둘러보고, 그리고 학원 원장님이나 실장님하고도 한번 상담을 해보고, 그래서 아이가 그분들이 직접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학원은 어떤 학원이고, 학생이 우리 학원에 들어오면 어떻게 공부할 거야 라고 뭐 교실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나는 A를 갈래, B를 갈래, 아이가 결정한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7세가 되는 아이의 수학학원의 커리큘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마나 필즈나 아무데나 가도 된다. 근데 두 개 중에 간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데를 가라. 그러면 아이가 더 재미있게 다닐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금랑님이 코치님 레드립과 레드 터틀넥이 생기 있어 보인다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요렇게 예쁜 목걸이를 하나 했습니다. 얘는 이제 이런 니트에 물론 니트에 진주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끔은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이 많이 되어 있는 것도 되게 심플하고 예뻐요. 네. 그래서 꾸미는 거죠, 뭐. 네. 자, 네. 서효님, 대학 부설 영재원을 가고 싶은데 왕복 2-3시간 거리라 그만큼 가치가 있나 싶네요. 올해는 교육청 영재원을 선택했어요. 몇 학년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교육청 영재원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 부설로 옮기는 게 더 맞거든요. 그리고 왕복이 2-3시간이니까 편도는 1시간이나 1시간 반 거리잖아요. 주말에 한 번? 저는 그 수업이 좋다고 한다면 가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지역, 그 다음에 자녀의 그 학년이나 나이, 그리고 성별 그렇게 주셔야지 제가 더 구체적으로 답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스프링데이님, 예비 초1이에요. KG에서 사고력 수학을 6세 때 보내다가 읽고 푸는 걸 힘들어해서 잠시 스탑하고 한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이제 다시 사고력 수학학원을 보내야 하나 고민이에요. 아니면 제가 집에서 사고력 문제집을 봐줄까? 학원은 학교 들어가면 보내야 할지 지금부터 보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면 예비 초1이면 내년 3월이면 초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라면 6세 때는 한글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독서에 대한 경험치, 아니면 혼자 생각하는 능력들이 부족해서 그 문제가 힘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7세, 8세, 9세에 학원에서 사고력 수학을 공부하는 건 도움이 된다. 제가 멀리 보면 사고력 수학을 하는 이유는 멀리 보면 나중에 그 적성검사라고 전문직 시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웩슬러에서 평가하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런 이점은 멀리 있고, 가까운 데 이점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뭐 유명한 학원들 그 입대 볼 때, 입대 볼 때 확실히 사고력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 아이들이 유리합니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될 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다음에 찐 NJ님, 네. 코치님, 말로는 잘하고 싶다 하면서
어려우면 안 하려고 하고 불만만 가득인 아이는 어찌 키워야 합니까? 자기네 의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또 뭘 해야 되는 게 있더라도 하는 방법을 모르고 또 하나 이걸 해서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될지 모른다고 하면 애들은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멋지게 되고 싶어. 나는 그냥 멋진 여자가 되고 싶어는 꿈인데 너 그러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또 패션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말솜씨도 중요해. 즉 멋진 여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조항을 이야기하면 얘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니야 나 이렇게 살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주간계획표를 만들어서 하루에 내가 요일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또 그 교재는 어느 정도 양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 how to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엄마와 같이 해야 돼요. 어느 아이도 내가 할 거야 라고 해서 지키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른도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부 습관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습득이 되고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완전 몸에 배이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왜 말로만 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엄마가 얘가 생각은 있잖아. 그 생각 자체를 존중해주고 그거를 실천하게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연K님이 코치님 많이 답답했는데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 다음에 찐JUNG 찐정님이시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을 존중하고 실천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네, 수정님도 좋은 말씀 감사해요. 저도 도움되는 조언이었습니다. 네. 자, 또 해보자고요. 네. 서영님이 코치님 안녕하세요. 민사고 가고 싶어하는 아들이 89.5로 영어가 B가 떴네요. 중3 되는데 민사고 못 가는 거 아니냐고 슬퍼하는데 민사고 접고 동네 자사고 써야 할까요? 사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민사고가 지금 강원 인재 전형이 굉장히 늘면서 실제 일반 전형 인원이 좀 적어졌죠. 그런 모드를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전체적으로 2028 대입에서 내신이 들어가면서 내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전국형 자사고 광역형 자사고에 대해서 약간 매력을 덜 느껴요. 특히 광역형 자사고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나가 영어가 B가 떴다가 민사고를 못 갈 것 같진 않아요. 네. 과거에는 1단계에서 사실은 민사고는 서울대랑 비슷하게 전과목을 다 보거든요. 그리고 영어 성적보다는 이 아이가 읽은 책이라든가 아니면 아이의 그 태도라든가 면접을 통해서 이 아이가 영어를 얼마큼 하는지 독서를 얼마큼 하는지 지적 탐구심이 얼마가 있는지 다 평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하나로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일단 지금은 민사고를 목표로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3학년 성적까지 잘 만들고 그리고 토플도 해야 돼요. 왜냐면 민사고는 말하는 영어, 쓰는 영어를 100%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영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영어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엘레님이 저도 학원 픽업 가면서 잘 듣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공지도 안 하고 서프라이즈로 하는데 저를 팔로우하는 분들이 거의 1000명 정도가 인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하면 보실 분들은 오시니까 인스타가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 방송을 볼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 숫자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편안하게 또 이렇게 오픈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답변을 하려고, 즉 여러분이 키우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훈미님. 자, 올해 7세 남하고요. 5세부터 영유 다녀요. 그럼 5세, 6세, 7세 3년. 지금 주 5회 태권도, 주 1회 사고력, 주 2회 영어 뮤지컬 학원, 피아노, 수영을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이것저것 시키는 걸까요? 같은 유치원 친구들은 방과후 하면서 발레나 태권도 하나만 하는데 저희 아이는 방과후 안 하고 학원들 다니는데 너무 이것저것 시키고 있는 걸까 걱정됩니다. 라고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 한글을 다 띄었나? 여튼 초등 입학까지 한글을 다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아주 어려운 받침 빼고 한글 교육이 되어 있는지, 혹은 우리 누리과정에서 읽어야 될 그런 책들, 혹은 그 생활 습관들이 잘 되어 있는지, 우리 아이가. 예.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고 또 스스로 잘 수도 있고 또 자기 전에 책도 읽고, 아이가 평소 집에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지, 공부 습관이 잡혀 있는지, 생활 습관이 잡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걸리는 거는 영유를 다니고 또 주위에 영어 뮤지컬 학원을 다녀요. 과해요. 그리고 주 5회 태권도를 다녀요. 과해요. 그런데 사고력 수업을 한번 다니고, 그러면 얘는 국어는 공부를 하고 있나요? 국어 공부? 아니면 책을 읽고 있나요? 저라면 피아노, 수영 이런 것보다 오히려 태권도로 지금 투머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태권도를 주 3회로 줄이고 수영을 넣든가. 그리고 사실은 초일의 중요한 과목은 미술이거든요. 왜냐하면 3월은 대부분 미술 수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에 관련돼서도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되고, 지금 국어랑 미술, 그리고 과학 실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예, 이런 것들로 갖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유튜브로 들었던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서 다시 말해 주시니 이해가 쏙쏙 됩니다. 서프라이즈 라방 코치님의 음성 듣는 것만으로 우리 엄마들은 힐링입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코치님 고맙습니다. 네. 재밌죠? 그죠? 네. 정아님도 코치님 팬이에요. 코치님 책 읽고 감명받았어요. 네. HK님이 깜짝 선물 같은 라이브 방송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항상 그 초등 입학 전에 엄마들은 기준이 내 아이가 다른 애보다 앞섰다 뒤쳤다가 기준이 아니고, 내 아이가 초등 1학년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나, 거기에서 잘 따라할 수 있는데, 초등은요 성적표가 생활통지표예요. 즉 초등학교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애가 학원에 몇 개 다닌다, 어떤 과목을 한다, 진도가 어떻게 나간다, 이런 거를 더 신경을 써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애가 학교 가서 인사는 잘하는지, 친구들 말을 잘 듣고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손을 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화장실, 만일에 재래식 화장실이면 그걸 쓸 수 있는지, 식판은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가위질을 잘하는지, 풀질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걸 먼저 체크하는 게 더 맞습니다. 네. 자, 넘버원 캐스님이 안녕하세요 코치님, 오랜만에 라방 참여합니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유아맘들, 초등맘들은 꼭 라방을 좀 들으세요. 예,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자료. 그리고 제가 특히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 도대체 황소는 어떤 기준으로, 황소를 가려면 어떤 걸 준비하면 잘 붙는지, 우리의 지능은 엄마가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지, 왜 유아 때 웩슬러를 보라고 하는 건지, 왜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실험과학을 학원을 다니려는 건지 그런 많은 이유들을 전문가와 함께 팩트 중심으로 답을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오, 예, SOK, 예, 소키토키인가 봐요. 예. 예비 초3입니다. 공학 쪽 꿈이 있는 아이라 수학을 선행하다가 학원쌤이 3학년을 스킵하고 4학년 거 나가고 숙제만 과도하게 하여 학원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4학년 수학을 즐거워하는데 개념을 잡으며 선행할 수 있는 학원을 추천해 주세요. 그런 거는 Q&A에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학원 추천을 못 해드립니다. 얘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어떤 아이인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공학 쪽 꿈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세요. 자, 또 볼까요? 네. 샤론 코치 클래스라고 제가 만든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샤론 코치 클래스 찍으시면 돼요. 유아분들은 예비 초 클래스, 그리고 1, 2는 초등 저 클래스, 3학년부터는 초등 고 클래스가 있어요. 그거는 교육과정과 입학 요강과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민지님은 복습하신다고. 예,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드리죠. 보통 한 200페이지 정도 자료를 드릴 거예요. 슬라이드를. 그거를 다 프린트 하셔서 여러분 책자료 갖고 계시다가 전과처럼 가이드북처럼 쓰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베이비3, 예, 독원님이 초2 때까지 영어를 주4회 시켰어요. 지금 보내는 곳은 주2회만 하는데 그런 화상영어 같은 거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영어라는 게 횟수로 이 아이 실력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학원도 어떻게 가르치는지 다 다르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초등 1학년, 2학년 때는 토플 프라이머리 교재라는 게 있어요. 그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맞다. 그리고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4가지 영역을 같이 공부하는 게 맞다. 그리고 3학년부터 기본적으로 초등 영어가 교과서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유아 수준이지만 우리 애들이 고3이 되면 미국 수준의 고3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유아 때, 초등저 때 미국식으로 영어를 해도 나중에 중학교 들어갔을 때 내신 영어는 다른 과목이다. 그리고 수능 영어도 다른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 2회 하는 학원의 커리큘럼이 어떤지, 뭘 보충해야 되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KSSGSYJH님 7세 여아 영유 1년 다녔어요. 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영어 학원을 영유 연계로 보내야 될지 아니면 영문학당이라고 소규모지만 본인이 생각해서 영어로 말하고 발표를 많이 시키는 곳으로 보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고민됩니다. 영유를 1년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무리 학원에서 너의 생각을 말하고 이야기를 해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라면 정도 끓일 수 있어요. 그런데 벼랑간에 시어머니께서 11첩 반상으로 상을 차려라 이러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내가 재료는 다 대줄게, 레시피 줄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렇죠? 7세 여아 영유 1년 다닌 거 가지고 그것도 얘가 어느 정도 집에서 백업을 했는지도 모르고 얘가 영어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영어를 얼마큼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 학원에 가면 소규모로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영어로 말하고 발표하게 해준대 라는 걸 믿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얘가 무슨 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한국식으로 하는데 영어로 번역을 해서? 아니면 이 아이가 독서량이 많아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나? 아니면 그 말은 영어 단어라든가 영어 문법이라든가 이런 걸 아느냐? 설령 다 안다고 내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엄마의 꿈일 것 같은데요. 저라면 2학년까지는 그냥 영어학원 연계로 해서 4가지 영역을 더 충실히 가르칠 것 같습니다. 단 엄마가 계속 숙제 봐줘야 되고 예복습 체크하셔야지만 가성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답을 들으신 분들은 네. 자, 수혜님인가요? 네. 올해 6세 영등포, 주1의 한생연, 주1의 KG, 주2의 축구. 게이트 시험 봤는데 합격했지만 라이딩이 멀어서 포기했어요. 소마 높은 반 붙었지만 목동으로 라이딩하는 게 맞는지 고민 중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영어가 부족한 듯한데 영어 애프터라도 동네에서 보내야 될까요? 사실 진도가 동네 영유 애프터가 느려서 고민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시험을 보나요? 시험 보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제 6살짜리를 게이트 시험 봐놓고 아이고 야야 엄마가 너 못 보낸다, 라이딩 못한다, 다니지 마라. 이거는 어른이 할 행동이 아니에요. 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가 얘가 영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라이딩 안 하는 영등포에 있는 어떤 걸 찾아서 하셔야죠. 라이딩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에 있는 거를. 그게 안 되면 이사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애를 고생만 시키고 엄마는 간만 보고 얘가 이렇게 했는데도 게이트에 붙었네? 실력은 있구나. 이거예요? 입퇴라는 게 그 아이의 공인 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엄마가 정보가 많고 여기저기 그 행동을 할 수는 있으나 정작 그 행동이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지 우리 아이한테 혹여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6살이에요. 애기예요. 한생연 다니고 KG 다녀요. 잘해요. 예, 주위에 축구도 다니고 있고요. 네, 근데 영어가 부족해요. 엄마가 느끼기에 지금. 근데 또 게이트는 붙었어, 얘가. 그렇죠? 영어를 그래도 지금 직장 어린이집을 다녀요. 거기는 그냥 케어만 해주는 거잖아요. 부족한 듯한 데가 아니라 많이 부족하죠. 얘가 머리도 좋고 케이지 다니고 게이트 붙을 정도면 두뇌는 이미 좀 좋다고 느껴지는데 영어는 양이거든요. 예, 많이 자극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저것 따져서 엄마의 구색에 맞는 데는 없다고 봐요. 여튼 영어를 많이 공부할 타임이다까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예. 코치님 진짜 대단해요. 왜요? 왜 대단해요? 코치님 항상 도움받고 있어요. 예.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지들도 얼마 전에도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가 학년은 어린데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계속 댓글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왜 나한테 왜 그러냐고. 질문자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너 왜 부족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답답해서 그러셨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부족하다는데 어떡할게요. 본인은 여러분 사이다인가요? 그래요? SAVIP님이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입니다. 네.
답을 주셨어요. 제가 잘 시키고 있는지 고민이 되어서 여기저기 시험 보고 있던 건데 코치님 말씀이 명확하시네요. 일단 시험 보는 걸 간두고 동네에서라도 양을 늘리도록 현실적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하고 빨리 개선해. 아이 뭐 애기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칫 워킹맘들은 우리 아이를 너무 일찍 떼어놨고 그리고 걔네들이 너무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 6살이에요. 애기야. 어느 애기가 가서 레벨 테스트 보는 거를 이해는 하겠냐고 자기가 이걸 왜 봐야 되는지 너무너무 착한 아이고 너무너무 똑똑한 아이야. 그렇죠? 그렇지만 애기야 얘는 애기. 애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코치님의 지성과 재치 있는 입담에 오늘도 행복한 아방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입담이란 말은 어른한테 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언변이란 말까지는 그래도 조금 그것도 약간 하치로 보는 건데 그것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금나님 사랑하니까. 자 봅시다. 네, JOSSU님 조스성님이에요. 미국에서 2년간 정의를 보내고 초4에 귀국 예정인 리턴이다. 귀국 후 바로 학군지인 대치동으로 진입해서 언어로서의 영어를 유지해 줄지 서초동 동네 대형학원에서 한국식 교육과정에 바로 적응시켜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사를 얼로 오는데요? 이사를 얼로 오는데요? 이사랑 관계는 없어요? 미국에서 2년을 하고 초4에 어디로 이사 오는지. 근데 저학년을 미국에서 보내면요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카데믹하지 않아요. 미국의 엘리멘터리의 저학년은.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영어의 맛을 봤다. 영어가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았다 이 정도. 예,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실력을 연결하고 싶다면 미국식으로 2년은 더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와서 여기서 중학교 나 영어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내신 대비 영어 들어가면 일단 얘가 내신 문법의 한자어를 몰라서 전혀 못 알아듣고 이 영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 아이를 오히려 자신감을 잃을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영어 잘하는 아이인데 한국에서 이상하게 가르쳐라고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냥 어디로 이사 오는지 예, 그리고 2년 정도는 그래도 4가지 영역으로 공부를 해서 그나마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영어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봅시다. 네. 큐티 피글릿. 네. 피글릿 귀엽죠? 올해 중학생이 됩니다. 갑자기 남편이 일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국제학교를 알아보게 됐는데 어떤 준비를 가장 비중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돼서 가게 되면 최소 3년, 이거 6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우. 일본으로 가서 국제학교를 다녀야 돼. 근데 3년에서 6년 정도 갈 수 있어. 그러면 한국에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는 거는 불가하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일단은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일본어 단어라도 자기소개라도 아무리 국제학교를 가도 국제학교가 다 영어만 쓰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또 얘가 그 100% 영어 할 정도 영어 실력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일단 지금 당장 빨리 엄마나 아이나 기초 일본어 공부해야 되고 또 중학교 일본의 중학교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교과목 그리고 콘텐츠 만약에 일본 역사라도 배운다고 친다면 얘는 한글로 된 역사책을 빨리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일본은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에서 만약에 미국 학교야. 미국 국제학교면 미국의 역사를 배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빨리 한글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알아서 컨텐츠는 알아야 될 거야. 랭귀지는 몰라도 컨텐츠는
훨씬 알아야지 수업을 따라가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입시는 만일에 한국으로 대학을 간다 한다면 거기에서 해외고 전형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내신을 갖고 여기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내신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가자마자 내신이 안 될 거예요, 당연히. 그래도 중3부터 중3, 고1, 고2, 고3 4년치의 내신 관리는 잘해라. 전 세계 모든 입시는 다 1단계가 내신이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일본어하고 영어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질문은 참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오늘은 질문이 또 많아서 자, 엘무님이 파주 운정이에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아이가 성격이 급하고 덜렁대서 그런지 디테일한 학습이 힘드네요. 아이가 머리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최상위권으로 올려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재 수학은 현행 심화 플러스 선행을 3-2를 하고 있다. 영어는 입시 위주의 고등 선행을 하고 있다. 중2예요. 근데 3-2 하고 있어요. 2학년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중1이라는 얘기구나. 네. 그리고 현행 심화를 같이 하고 있어요. 영어는 그냥 입시 위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성격이 급하고 덜렁대서 그런지 디테일한 학습이 힘드네요. 디테일한 학습을 못하는 게 성격이 급한 거하고 덜렁하고 관계없어요. 네. 그거로 답이 안 돼요. 디테일한 학습이 힘들다. 왜 얘는 만점을 못 맞고 두세 개 틀리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차원이. 성격 탓을 하면 안 되고 실력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시험 스킬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얘가 이거 굳이 100점 맞은 이유가 뭐가 있어? 라는 동기부여가 없던가. 세 가지예요. 얘가 성격이 급하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성격이 급해도 자기가 진짜 중요한 거, 내가 꼭 가져야 되는 거는 굉장히 진지해지고 차분하고 몇 번이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는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네가 100점을 못 받는 거는 너가 부모로부터 받은 성격이 급하고 덜렁대서 그래 라고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얘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진짜 실력 갖추기, 그리고 만일에 시험 볼 때면 시험 스킬, 제 시간 내에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갖춰야지 얘는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예. 이렇게 Q&A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고상하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다가 점점점 열을 받아가지고 아까는 사이다 마셨는데 점점 마라 맛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제가 몰입해서 그래요. 이 상황에. 예. 답답하고 아쉽고 빨리 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니까 혹시 왜 내 질문에는 코치님이 저렇게 화를 내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다. 열정적인 모습이 보기 좋아요. 예. 하면 또 지치죠. 저도. 자, 러브투 송송님, 예비 초3 남아 비학군지 폴리 영유 2년 후 같은 어학원에서 탑반을 유지하고 있다. 오래 다닌 곳이라 실력이 크게 느는 느낌보다 유지하는 느낌이 들고, 수학은 소마 프리미어 교과 병행 중이고 사고력을 스탑하고 교과 집중을 하고 싶긴 한데 영어 할애 시간을 좀 줄이려니 영어에 아쉽고 고민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뭘 선택하고 뭘 집중을 해요? 다 하면 되지 그냥.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오래 다닌 곳이라 실력이 크게 느는 느낌보다 유지한 느낌이다. 탑반을 유지한대잖아요. 이거로 성이 안 차요?
그럼 타판을 뚫고 나가요? 그렇죠. 언어라는 거는 약간 그 정체기가 있어요. 예. 특히 영어는 영유 때 막 달리던 애들도 3학년, 4학년 되면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3, 4 때는 뭐 하는 거냐면 집에서 그냥 내가 책 읽고 그리고 그 대신에 3, 4 때 라이팅을 많이 해야 돼요. 예. 많이 써봐야 돼요. 예. 읽고 쓰는 거 외에는 3, 4학년 때 그렇게 할 게 없습니다. 사실 대치동에서 진짜 영어 잘하는 애들은 3, 4학년 때 영어 잘 안 다녀요. 그냥 쓰기 아니면 아예 원어민한테 라이팅을 갖다가 레슨 받는 거 정도 괜찮고 집에서 책을 많이 읽는 게 영어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영상 보고. 그래서 얘가 영유 2년을 다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2년 이제 그 어학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년 차 영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막 가속도가 붙어서 실력이 느는 건 아니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정도 다니면 됐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얘가 지금 주 몇 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3학년이 되면 영어를 한 주 2회 정도로 횟수를 줄이는 게 더 맞고 그리고 수학을 진도를 더 쭉쭉쭉 빼야 돼요. 쭉쭉쭉 빼야 된다. 사고력도 오래 했겠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아니라 학년에 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 예. 그래서 하는 거고, 교재를, 토플 프라이머리, 주니어 토플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타판 뚫고 나가요? 제 마음을 들킨 것 같다고? 코치님 제 질문이 지나간 것 같다.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요. 예, 질문 안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거의 안 지나갑니다. 본인들이 지금 자기께 안 한 거니까 천천히 나가서 그래요. 아직 많이 답을 못했어요. 예, 아시겠죠? 자, 럭키님이 코치님 안녕하세요. 예비 초5 수학은 공통원 공통1 나가면서 중등 심화는 계속 돌리고 있어요. 5학년이 될 건데 5, 6, 그 다음에 5년 선행을 꽤 많이 나갔네요. 예. 영어는 중등 과정을 훑고 있다. 수학을 좋아하는 성향이라 다른 과목은 뒷전이네요. 국어도 신경 써야 하는데 기파랑 같은 학원에 보내야 하는 건지 사립초다 보니 스케줄 맞추기가 쉽지 않아 공부방 같은 곳으로 보내야 하는지 국어 공부법 조언을 듣고 싶어요. 근데 지금 하는 공부가 너무 옛날식이야. 이제 5학년 되는 애인데 고등수학을 하고 있어? 그리고 중등 심화는 계속 돌리고 있대. 왜 그래야 되지? 근데 또 영어는 5학년 이제 4학년 아이인데 중등과정 내신을 하고 있대.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리고 또 국어는 수능 대비하는 기파랑 같은 학원에 보내고 있대. 얘 검정고시 볼 거예요? 검정고시 볼 거 아니라면 나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데 과학도 잘하나요? 예. 과학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수학 진도를 이렇게 많이 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수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수학이 나오지 않거든요. 예전에 의대나 명문대 갈 아이들이 미적분 2를 수능에서 선택할 때 그때는 미적분 2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선행을 해서 수학 시간을 확보하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대치동에서도. 근데 그 시험 자체가 없어졌어요. 또 하나 영어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뭐 IB 교육과정 비스무리하게 뭐 토론 발표형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이제 대학 입시가 영어 지문 혹은 영어로 물어보는 그런 면접들이 많이 만들어질 건데 지금 4학년 애가 중등 내신을 해서 뭐합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 예. 그리고 얘가 그냥 국어는 한자어랑 그 다음에 우공비든 만점 아니든 아주 기본적인 국어 공부를 따박따박 해야 되는데
그것도 수능 모의고사 풀어서 뭐 할까요? 예. 저는 엄마가 너무 얘를 초등이 아니라 혹시 중등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얘가 중등이다 아니면 곧 수능을 본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수능도 바뀌었거든요 이제. 2025부터 고교학점제가 만들어지고 2028의 수능 변화는 이렇게 공부하면 전혀 풀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다시 입시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아닙니다. SWHJ 러브님이 상위권 예비 중일은 사교육비를 최하 어느 정도로 써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답하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리고 예비 중이면 초6인데 초6이 상위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천재다, 머리가 좋다, 상위권이다, 탑반이다 이런 인식을 갖지 마세요. 그냥 우리 애들은 평범한 애들이고 우리는 평범한 아이를 탁월한 인재로 해준다. 탁월한 인재를 만든다는 거는 엄마의 노력도 있지만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좋은 학교의 프리미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는 기본적으로 엄마 마음이고 엄마의 경제 수준이고 대치동 기준으로 본다면 평달에 그래도 한 150 정도 쓰는 것 같은데요. 예, 방학 때는 200 정도. 워낙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대답이 되었나요? 예. 제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물론 본인은 이런 문제가 고민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봐봐요. 제가 상위권이야? 그러면 적어도 300 써야지. 그러면 300 쓰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쓰고 학원을 다니는데 공부 잘하지 않아요. 그냥 쫄래쫄래 다녀서 학원에 운영비 되는 애들, 응? 그리고 정말 가서 킬링타임 시간만 버리는 애들 많습니다. 대치동이 더 많아요. 아시겠죠? 자, MINGTNA님 안녕하세요. 회사 점심시간에 잘 듣고 있어요. 점심 늦게 먹어요? 예비 초1인데 수학 연산시 급하게 푸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영어에 관심이 없는데 어떤 거 영상 노출하면 좋을지 고견을 부탁드려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지금 고민하면 좀 늦었죠? 그렇죠? 수학 연산시 급하게 푸는 경향이 있어. 혹시 엄마가 빨리 해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야 빨리빨리 해. 야 엄마 바빠. 빨리빨리 해. 워킹맘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애가 많이 틀리면 너 이거 몰라? 지난번에도 했잖아. 바보 아니야? 혹시 이런 말 하지 않았나요? 고민하셔야죠. 만일에 아이가 루틴하게 시간을 정해서 한다면 정답률을 체크해야 돼요. 오늘 10문제인데 8개 맞았네. 와 잘했다. 그러면 2개 틀렸는데 2개가 왜 틀렸나? 시간이 부족했나? 아니면 숫자를 잘못 봤나? 아니면 더하기 빼기 부호를 잘못 봤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 아이랑 이야기하셔야죠. 예, 그리고 아이가 시간을 제사할 때 시간의 양을 모르면 타임으로 쓰는 것도 되게 좋아요. 시간이 짜까 바뀌는 거, 시간의 양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다. 영어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거 영상 노출하면 좋을지. 영어를 영상으로 보면 영상만 봐요. 만화만 본다는 얘기예요. 움직임만, 액션만 보는 거예요. 그건 영어는 아니죠. 우리가 뭐 외화를 본다고 영어가 느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영어를 썼을 때 상대방이 알아듣고, 그리고 내가 알파벳 써있는 단어를 내가 의미를 아는 그런 재미, 그런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사는 동네에 이중 언어가 되고 아이를 되게 좋아하고 왜 약간 취미 겸 이렇게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아요. 뭐 외국에 살다 오시거나 뭐 옛날 교수였거나 이런 분들, 그런 데 있으면 보내시고,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냥 영어학원 보내셔야 돼요. 재미있게 해주는 그렇게 하는 거다. 아시겠죠?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것 같은 코치님. 혼나는 것 같지만 용기 내서 문의드리고 그만큼 고민을 더 많이 해볼게요. 그쵸. 미안해요. 미안해요. 근데 저는 저랑 이제 가끔 과목 선생님들하고 Q&A 할 때 많거든요. 과목 선생님들은 진짜 질문을 하면 여하튼 과목에 맞는 답을 어떻게든 만들어주려고 막 해요. 근데 저는 엄마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왜 이런 질문을 한 거야? 뭐가 궁금한 거야? 뭐가 답답한 거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질문하면서 내가 얻어야 되는 답을 모르고 질문할 때도 많아요. 내가 진짜 뭘 궁금해 하는지. 근데 제가 상담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됐다고 얘기를 해주시죠. 그건 제가 많은 경험을 했고, 저 또한 학부모고, 저 또한 예전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연구를 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탑반을 뚫고 나가나요? 란 말이 생각이 나서 운전을 못하겠다고요? 아니, 탑반 다니면 되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쵸? 그쵸? 자. Q&A가 유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경님 어서 오시고요. 네. 유연경님이에요? 그래요? 네, 권지영님이시고, 네. 다음 주 월요일 나와 몇 시인가 이런 질문 하지 마. 그냥 유튜브 들어오면 다 나와 있고 공지 나오잖아. 코치님 얼마 전 유튜브로 입시 강의 들었는데 예비 초3인 제가 벌써부터 듣고 정보 얻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럼요. 엄마들이 입시를 알면 뭐를 해야 되고 뭐를 안 해야 되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사실 구간이거든요. 누리과정인 구간, 초등 1, 2 저학년 구간, 3, 4 중학년 구간, 5학년, 6학년, 고학년 구간, 중1 또 구간이 다르고 중2, 중3 구간이 달라요. 그리고 중3부터 겹쳐 있어요. 중3, 고1, 고2, 고3 다 같은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구간별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는 거다. 자, HJ맘님 파이팅입니다. 네, 호호님, 네. 자, 훈미님이 아까 했었죠? 답이구나. 한글 읽는 거는 되고 받아쓰기는 많이 부족하다. 뭐 7세반이니까 연습하면 돼요. 영유다 보니 속이면서 많은 친구들이랑 수업하는 걸 접해. 태권도 태권도 너무 많아요. 노선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그래요? 민지양님이 서울 대치동에 이번 주에 이사 온대요. 대연초로 오네요. 초2 여아. 부산에서 사립초를 다니다가 직장 문제로 코치님 라방을 보고 용기를 내서 대치 쪽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 정해진 거잖아요. 그동안 근처 학원에서 수학 예습을 1학기 했고 영어는 영유를 안 나왔으나 학교 교육과 근처 학원에서 그레이드 2 정도 수준 책을 읽을 만큼 한다.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라서 역사서와 과학서를 꾸준히 읽었다. 혹시 방학 동안 집중해서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학원 순례나 한번 해보세요. 이사 오시고. 네. 대연초면 저 밑쪽이거든요. 예. 휘문고 쪽 언저리인데 거기에는 초등학원이 별로 없고요. 음마사거리 쪽으로 좀 내려오시든가 학원을 한번 다니면서 아이랑 레벨 테스트를 보면서 얘가 이 동네에서 어느 학원을 다녀야 되나 체크하시고 예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더 맞아요. 제가 이 아이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초등 저클래스 강의 좀 들으시고요. 교육과정과 입학요강이라든가 그런 걸 좀 자세히 보이고 일단 얘는 학원이 제일 중요해요. 예, 학원이. 그래서 이사 와서 아이랑 같이 과목당 3개 정도 학원에 가서 체크하고 레트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코치님을 너무 늦게 알아서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이절에도 잘 따라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돼요. 예. 권지영님도 샤론 코치님 입시 강의 들었다고요? 예, 잘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고민을 들어주실까 생각을 해보면 늘 감동입니다. 혼난다는 느낌보다 그만큼 알려주고 싶으신 게 마음이 크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봅시다. 루민유아이님이 질문을 다 했다고? 왜냐면 질문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찾아보면 뭐 제가 가끔 넘겼을 때는 있지만 대부분 저한테 안 뜰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다가 항상 이렇게 시간을 없앨 수가 있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또 이러면 마음이 또 걸리는 거야. 나는 또 이분이 또 이분만 또 안 해준 것 같아서 없어요. 예, 제 패드에 질문이 없습니다. 항상 확인 좀 하시고 저한테 하실래요? 확인 좀 하시고.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럴 때가 있나 봐요. 근데 안 오를 때가. 제가 웬만하면 안 넘어요. 그래서 패드를 제가 2개를 놓고 하는 거거든요. 예. 저도 해드리고 싶죠. 왜 제가 그 하나만 띄겠어요. 그죠? 없어요. 자, 코치님 현재 경기도 영경님이 그분이 아니구나. 경기도 삼성 남아 올해 7세 일반 유치원을 다니고 영어학원은 주 2회 수영은 주 2회 바둑을 주 2회 소마 1회 축구 1회 매일 집에서 책 읽기와 연산 도형을 아빠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해야 하거나 빼야 할 게 있나요? 영어 너무 적은데요? 예. 영어 조금 더 많이. 예. 횟수를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학원을 안 다니더라도 다른 거 백업해도 돼요. 예. 근데 7살이라서 아니면 엄마가 그 서점에 가면 원서 코너가 있어요. 영어 원서, 퀴즈용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 미국 교재가 많아요. 근데 이게 레벨별로 있는 걸 우리가 코र्스북이라고 하거든요. 예, 거기 가면 뭐 단어라든가 뭐 색칠하기라든가 뭐 많아요. 그런 걸 좀 아이랑 사서 집에서 하루에 한 바닥씩 재미있게 하는 거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듣는 거를 좀 아이표 영어라는 책도 있고요. 네, 그런 거를 좀 보충하세요. 지금 영어 비중이 좀 약하다. 라는 거 하나 하시면 됩니다. 저는 7세한테 미술학원을 좀 권해요. 왜 그러냐면 미술이라는 거는 말하는 거 쓰는 거와 같은 맥락의 표현 능력이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또 손동작을 많이 하면서 소근육도 많이 발달되고, 예. 한번 그런 거 좀 추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러브지연님이 초일 남아 KG M큐브 심화 사고력 수학을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교과는 왕수학 실력 최상위로 탄탄하게 저랑 잡아가고 있는데 언제부터 교과 수학 학원을 보낼지 시기가 고민입니다. 수학 감은 빠르고 연산도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엄마표를 하고 있다가 얘가 아무래도 엄마가 이제 하기 싫어져. 그리고 엄마가 실력도 없어. 그리고 얘도 엄마랑 하면서 자꾸 혼나니까 엄마랑 관계가 나빠져. 그럴 때가 와요. 예.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또
내가 열심히 얘가 잘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면 좋은 학원에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학원들은 입학 테스트라는 것도 있고 또 재원생만 위한 혜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만일에 학원을 보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학원의 그 운영 방침을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네. 여기는 최소한 몇 학년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네. 그리고 재원생한테 주는 탑반, 그 승급되는 거,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알아야지 아무 생각 안 하고 엄마 빼를 막 하다가 에이, 안 되겠어! 라고 보내면 받아주는 학원이 없어요. 그리고 떨어져. 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초1, 초2는 사실 최상의 의미가 없어요. 최상의 의미는 뭐냐면, 교과서 수학과 교재의 난이도의 차가 얼마큼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초1, 초2 때는 최상위 S나 최상위나 교과나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심화를 하느냐? 3학년, 4학년 넘어서부터는 막 학년이 올라갈수록은 교과서의 심화랑 교재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근데 밖에 나가서 보는 시험이라든가 어떤 테스트는 다 진짜 어려운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 아시겠죠? 네. 민지양님이 답변과 합천이다 코치님 육아와 아이 교육은 엄마가 처음이라 우왕좌왕하는데 코치님 라방과 클래스 강의 보며 새롭게 배웁니다. 방학 때 아이와 찬찬히 학원 보고 네 좋아요. 엄마는 자기들이 처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애들도 처음이야. 애들도. 근데 엄마는 어른이라서 이 애를 가르치는 거나 학원을 보내는 게 비중이 적지만 아이들은 그게 전부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아이한테 자율권을 주고 선택권을 주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잘한다. 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샤론코치님이 아직 6살 애기야 라고 하셨던 문장이 계속 맴도네요. 여기저기 레트해보고 싶어질 때면 샤론코치님 책과 강의를 정독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애기죠. 그렇죠? 저희 아들이 90년생이니까 도대체 한국 나이는 몇 살이에요? 예, 35, 36 되는 건가요? 예, 아직도 애기짓 해요? 예. 그렇다고 뭐 제가 남자를 갖다가 어리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6살은 예, 어립니다. 애기입니다. 아시겠죠? 윤경님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코치님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 건강 유의하세요. 네. 자, 봅시다. 러브존이 너무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미리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아이, 그래요. 화이팅입니다. 자, 봅시다. 리차님. 리차님은 자주 오시는 분 아니에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초3 남아 서초 황소 1품반 어제 첫 단원평가 봤는데 담임쌤이 전화 왔어요. 단원평가가 한 번 더 남긴 했지만 승급이 가능할 것 같다고요. 현재 1품반은 영어 독서 병행하기 좋은데 실력반 가면 영어 독서할 시간이 없어질까 걱정입니다. 초등과정을 1년에 끝내는 게 좋을까요? 담임쌤은 4학년 촘촘히 다지고 5학년 때 승급하자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아니, 얘가 승급이 안 되고 강급이 되면 그게 고민이지 승급이 된대잖아. 그러면 황소에서 단원평가 승급이 됐다는 얘기는 얘는 심화과정까지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 감사한 거지. 근데 엄마가 생각하기에 나는 수학이 더 중요해.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좀 천천히 영어랑 같이 할래. 라면 조금 늦게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초등을 1년에 끝나는 게 그게 말이 돼? 그건 학원 시스템이 그렇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않을까? 아니 뭐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6년을 마치나 중학교 3년을 마치나 고등학교 3년을 마치나가 실제 12년 교육과정 받은 애랑 똑같은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 아니야? 학교라는 게, 교육과정이라는 게 그냥 황소 스타일로 1년 하면 6년께 끝나? 나는 그거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그건 학원 시스템이다. 학원 시스템. 그렇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애가 원하는 대로 해. 애가 만일에 친구들이 다 반이 올라가. 아니면 얘가 지금 1품이니까 더 높은 반 가니까, 너무 신나. 얘가 동기부여가 돼. 그럼 걔는 어려운 것도 할 것이다. 근데 애가 아직 그런 거 잘 몰라. 엄마 나 너무 힘든 거 불편해.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 또 안 해도 되는 거고.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알아야 돼. 자, 수녀님. 초3 나와 비학분지 일반 유치원 출신. 영어학원은 동네에 있는 주3회 50분. 콜스북 원서 리딩서 이렇게 하고 집에서 ORT 쉬운 단계 5권이랑 높은 단계 1권을 집중 듣기. 영어가 부족해 보여. 추가해주고 싶은데 어떤 걸 추가를 해줄까요? 어학원 보내세요. 이게 뭐 지금 몇 개를 추가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냥 어학원 들어가서 리딩, 리스닝, 스피킹, 청담 어학원 같은 데 보내시면 돼요. 청담 어학원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숙제 백업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책 많이 읽고 그러면 된다. 코치님 완전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JS 최 713님 영등포 예비 초4 황소 1품 4-1 진도. 영어는 엄마표 원서 읽기, 리딩, 독해서 풀기, 리딩 컴프레hension, 문법, 그래머, 단어 암기, 복화. 영어학원을 보내야 될까요? 자, 리딩, 리스닝은 모르겠고요. 스피킹도 모르겠고요. 라이팅. 영어 4개 중에서 1개만 되잖아요, 지금. 3개를 엄마가 백업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아닌가요? 그럼 보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답이 되었죠? 예. 자. 김미영님. 5세 여아. 아직 한글을 떼지 못했습니다. 영어, 한글을 떼지 못했습니다. has 쌍시옷 받침을 앞으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애가 한글을 배우는데 엄마의 글을 보고 도움을 받습니다. 엄마부터가 맞춤법에 틀리면 아이들이 잘하기 어려워요. 영어 듣기는 매일 1시간씩 노출해 주는데 책은 아직 노출을 못 해줬습니다. 쌍시옷을 일부러 안 쓰시는 건가요? 네. 한글 떼고 나서 영어책을 노출시켜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한글 영어 같이 배워줘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차는 니은이시에요. 오, 왜 그렇게 쓰시지? 여러분 이거 진짜 모르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한글 맞춤법을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글을 5세 때 떼지 않아요. 한글은 5세 때는 관심, 6세 읽기, 7세 쓰기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한테 엄마가 포스트잇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누구야 엄마 물 한 잔 갖다 줘 라든가 누구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자꾸 한글을 써보고 그걸 읽고 아니면 조금 애들 큰 애들은요 자판을 찍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한글이 살면서 필요한 거다. 소통하는데 언어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애들이. 그래야지 아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많이 읽고 많은 단어를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정확히 표현해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맘마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식사. 예, 어릴 때부터 정확한 단어, 특히 막 우리 과학 용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단어 자체도 애기 말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것들. 오세요, 애기예요. 영유는 안 다니나 봐요. 그죠? 유치원은 다니나요? 예. 그리고 한글을 떼고 나서 영어책 노출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예. 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답이 되셨죠? 예.
수연님, 8세, 영유 3년 했고요. 인천 사는 남아, 초1입니다. 1월 말에 남편 직장 때문에 대치동 쪽으로 급하게 이사를 갑니다. 학교 입학까지 한 달가량 남았는데 아직 학원도 등록 못한 상태예요. 학원도 레테를 통과해야 하더라고요. 하지만 라이팅의 벽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영도 보내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영어 도서관에서 라이팅을 해줄 수 있나요? 그리고 한 달에서 갈 정도의 학원이라면 레테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대치동의 학원이 수년을 영어한 애들이고 한 바닥씩 영어 쓰는 애들이 시험 보는데 일부 학원이, 근데 이사 와서 영어 도서관에서 한 달 공부한다 그 학원을 가려고 생각하면 안 맞지 않을까요? 그냥 이사 오시고요. 동네 주변에 쉬운 데형 가세요. 일단은 한 1년은 그냥 이름 없고 우리 애 잘 돌봐주고 우리 애가 영어를 좋아하고 그런 학원을 다니시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오자마자 한 달 동안 빡세게 한다고 얘가 영어 학원에 붙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붙으면 그 학원은 도대체 왜 테스트를 보는 겁니까?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1시간 하면 지쳐가지고, 제가 한 문제 질문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너무 쓰니까, 예, 1시간 이상은 무리예요. 건강에 무리가 옵니다. 또 제가 짠! 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예, 인스타 멤버십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유튜브도 열심히 보시고 공부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질문을 앞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한테 정말 고급진 질문을 받고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런 날이 될 때까지 같이 공부하기로 합시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